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저기 달러 현금 뭐 여러 가지 행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정말 잔전 좀 그거 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 왔죠. 지금 또 뭐 우리 정부가 뭐 미국 회담이 잘 되면은 뭐 4월달 5월달 지금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희망 고문하지 않으면 정신 그러니까 3시 3시에 밥을 먹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망 고문하는 거죠. 그렇지, 진짜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분명하다면은 네.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아니라 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주한미군이 99% 철수할 거다. 뭐. 그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결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뭐 예컨대 자유파 혹은 보수파 진영에서 좀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은 게임의 구도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게임의 구도에서 문정부의 위치가 어떻고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과 결과하는 것의 차이가 뭐고 그러면은 그 빈틈을 찾아 나가야 되고 사실 우리의 그 바퀴 기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회는 우리 자유파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행동이나 이거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미국 전체 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사인을 줘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문정부는 한시적이다. 그리고 망상에 잡혀 있다. 그리고 정당성도 사기 정당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열심히 우리가 지금 고발을 하든지 저항을 하든지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어. 또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뭐냐면 미국이 북한을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자기 영향권 아래 집어넣어서 북한을 접수평정하고 해방시키는 것만이 비핵화의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다면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있어. 한반도의 현상 변경 시. 그다음에 또 있다 이거. 마지막에 더 중요해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는 중국 길들이기 혹은 중국의 그런 그 행태 변화, behavioral change, 이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록 단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있을지라도 중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문명사적 변화를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조중동이 이끌어줘야지 이게 사회 금수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오? 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나 우리 조 교수 같은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해? 난 참 황당해요. 나는 차라리 유튜버들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뭐 보수니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개객기 하는 건 오케이야 차라리. 그럴 수 있어. 근데 조중동이나 배지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해야지. 그렇죠. 이거를 안 하니까 이게 사회 상류층 맞아? 아니면 이게 배부른 양아치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하루 그러니까 지금 저 한국당이 탄핵이라고 하는 황당한 걸 자초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거의 그 유사전체주의적인 방식 지금 뭐 사법부를 뭐 완전히 이거는 도대체 히스테리죠. 유사전체주의 히스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또 온갖 지금 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드루킹? 제가 그때 글을 썼습니다. 그건 3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을 했는데 민주주의에 그래 촛불 때 이야기 나왔잖아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의 주권자에 대해서 그 악마적인 소수의 소위 말하자면 여론 조작, 그것도 기계로 인간 사람이 그래도 뭐 사기를 치던 저도 사람은 게 아니고 기계라고 대한민국은 촛불공화국이 아니라 지들 말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킹크랩 공화국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대한민국의 그 신성한 주권자의 주권 의식을 칼로 찢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나 좀 심한 말을 할게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우리가 현대공화국이 굴러가는데 가장 본질적인 제도는 4년에 한 번씩 있던 그게 투표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지금 현대 헌법은 그 주권 재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권의 행사는 투표로 행합니다. 이거는 네. 이 통치권에 있는 게 아니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이 권리이자 국가가 운영되는 가장 그 생명과 같은 제도예요. 예, 투표 제도에 킹크랩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해가지고 공작과 조작으로 1억 건 가까이 되는 방식으로 투표에 개입을 했다.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예요. 그 뭐 파괴가 아니라 바로 그 개개적인 테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결과로 만약에 당락이 결정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자행이 됐다라고 하는 게 백일화에 드러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까지 관련됐다라고 하는 지금 심정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결사투쟁을 조중동도 안 하고 야당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 지도층 혹은 사회의 제도권 상류층이라는 게 존재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이제 이런 집단에 뭐 겁질렸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 액세서리 이게 형식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냥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치장물에 불과한 방식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제가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북한 핵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뭐 보니까 시원찮고 해서 갑자기 우리 핵무장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INF 며칠 전에 또 나왔잖아요.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이제 조약을 미국이 탈퇴했죠. 탈퇴했고 6개월 이후면 발효가 됩니다. 네. 그래 되면은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건 지대지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미국 소련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지대지 전술핵이에요. 지대지 혹은 뭐 지대공 전술핵인데 지대지죠. 지대지인데 농풍 같은 거. 근데 그 사인은 결국은 러시아하고 대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과 북한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볼턴은 계속 사인을 준 게 바로 가서 트럼프를 만났잖아요. 네. 드러난 이야기가 중국이 INF 조약 체계, 즉 중거리 전술 핵 폐기 그 체제, 그 질서에 있어서 중국은 사각지대. 중국은 마음대로 지대지 전술핵을 지금 빌드업했다. 네, 그러니까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중국을 푸틴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을 끌어넣자. 그러면 다시 한다. 그래 되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이 지금 조용하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말하자면은 전술핵을 만들어 놓고 기술도 개발하고 평양까지 이전한 중국의 중거리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 여론을 등에 입고 혹은 미국이 가진 소위 말하자면 공대지 전술 전략핵 그걸로 중국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지금 막 한판 붙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핵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튼튼한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야권이나 우리 제도권은 문재인 정권의 무장 해제, 그다음에 그 평화 망상 이런 것들의 실패의 결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국제적인 혹은 국내적인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질 항목들은 이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이 어느 기준을 넘어가면은 뭘 안 내야 되겠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 요약을 하면 이제 요약을 하면 이 저기 뭐야 큰 그림은 미중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큰 그림은 미국이 한반도 북부 그러니까 평양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떼내 갖고 미국의 영향권 아래로 두려는 그게 이제 전략 목표가 되는 건데 이런 큰 그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큰 문맥 아래서 야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의 북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지금이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챕터가 이제 두 번째 챕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챕터는 뭐였냐면 트럼프 집권 이후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까지 6월까지 5월 말까지 6월 초까지인데 이건 뭐냐면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망 완성시켜 놓고 유엔을 빌어서 그다음에 밀리터리 군사적으로 시위. 동아시아에 완전히 포위망 딱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 이제 딱 그 대사로 보내고 그걸 그 세팅 끝나는 게 제1 국면이었어. 그게 싱가포르 전까지예요. 싱가포르 이후에는 무슨 국면이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그 6월 12일이 싱가포르고 6월 15일인가가 미국이 미중 전쟁을 선포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 관세 전쟁을 그렇죠. 선포한 날에 그때가. 그러면 싱가포르 이후 지금까지 한 8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꽤 더 오래 진행될 텐데 이 두 번째 국면은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정은 동작 그만. 그렇죠. 승부처는 베이징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로 하여금 김정은 체제가 핵 미사일 ICBM을 가지고 터뜨려서 한반도 위기를 더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거를 막아놓고 만나는 척하면서 주물럭주물럭하고 자꾸 자기랑 1대1 대화 체제 그러니까 바이래터럴 토크 네. 미북 1대1 한국도 빠져 북한 저기 중국도 빠져 일본도 빠져 러시아도 빠져 이거는 미국과 북한 우리 둘 사이에서 결판 내야 될 일이야. 그렇죠. 이 구도 딱 잡아놓고서 너 동작 그만. 그래놓고 패기는 너 동작 그만 하고 중국을 패는 거예요 이제. 패는 거는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국면이 언제쯤 끝날 거냐? 그래도 한 가지 미국이 하나 해준 게 있죠. 뭐야? 한미 연합훈련. 그거 면제해주고. 근데 미국은 근데 미일 연합훈련이랑 일본 베이스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 개반 유엔사를 소위 유엔군이 적극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인력 배치 영국 항모와 프랑스 항모가 같이 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호주는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훈련 방어 체제. 지금 저기 크롬돔이라고 이스라엘제 말하자면은 아이언돔. 아이언돔을 지금 2기 주문했잖아요. 그다음에 B-61, 12 이미 훈련 다 마치고 그거는 훈련을 그러니까 실험을 투하 실험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실전 배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탑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2020년에 실전 배치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생산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수량을 확보하느냐 그 문제일 겁니다. 다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미국은 일본과 과함에서 끊임없는 훈련을 계속 해왔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B-52 그러지만 가장 겁난 전폭기를 투하량이 많지. 투하량이 많아서 김정은이가 그 중국 갔다 오는 길목에서 동해에서 너 들어오고 있구만. 그리고 두 대가 떠서 아주 가루를 만들겠다는 사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국내 신문들을 보면은 미국이 그냥 트럼프가 I love him 하는 트럼프 미쳤어. 또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정말 미국에 대해서 비둘기 정책을 할 거다. 유화 정책을 할 거다. 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 이런 신문들만 있지. 리얼리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 체제 시스테믹하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는 우리 눈에 다 보이는데 우리 같은 그냥 스승들 눈에도 다 보이는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은 얘기를 안 해. 조중동도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제대로 몇 가지만 보면은 최소한 뭐 우리 저 박주필이나 재중도의 눈에는 안 보이겠어요. 다 잘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 다 잘난 사람들.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하고 이제 마감 짚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동작 그만, 승부처는 베이징. 네. 이게 지금 국면이 이제 작년 6월부터 지금 8개월 정도까지 지금 그 국면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 국면이 왜 끝날 수밖에 없는가? 혹은 언제쯤 끝날 건가? 아까 1년 말씀하셨죠. 1년 안에 네. 끝날 거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랑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북한 지역을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떼내는 조치가 일어날 거다. 그런 변화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왔는데 그렇게 제가 보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완결된다는 게 아니라 평양의 그 말하자면은 정치적 파트너의 변화, 국제정치적 파트너, 국제정치적 후견의 변화는 6월 12일 전에 중국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나올 것 같다라고. 6월 12일 이전에 네, 올해? 올해. 그러니까 원래 6월 12일 이전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시작점이 이쯤 되면은 나올 것 같다.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걔들 그 잘못 까불다간 양쪽에 밟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명한. 그게 이제 미국이 그걸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을 거냐 안 내려놓을 거냐. 중국 스피어로 갈 거냐 미국 스피어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이번 상반기를 거치면서 평양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평양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없는 것의 한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다는 거를 이제 김정은이도 알고 문재인이도 알고 트럼프도 알아요. 트럼프도 알고 다 아는 거야. 트럼프로서는 트럼프가 말하자면은 시작하고 전개한 대중무역 전쟁의 효과가 시진핑과 중국에 어떤 영향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연히 아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4, 5월부터 아니 이제 벌써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네, 벌써 시작됐어요. 이제 어떤 판단, 보고서들 보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고 트럼프로서도 1년 말하자면은 지금 뭐 국내 정치적으로 1년 안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 오케이 완전한 비핵화는 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최소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떼놓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스레를 들었어 라고 하는 발표를 딱 하면서 자 이런 이유로 중국과 이제 김정은이는 더 이상 중국 등 뒤에 숨을 여지가 별로 없어졌어.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6월 10일 아니냐. 이번 뭐 2월 달에는 그게 안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발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무슨 게임이냐면요.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는 시그널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 저도 이제 한 1년 안에 저는 좀 더 과격하잖아 평이. 1년 안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미국이 가시적인 조치를 할 거다. 어떤 챕터가 이제 완전히 바뀐다. 그게 뭐 침공이 됐던 북한 내부에 와당탕 쿵탕이 됐던 간에 북한을 접수평정하는 그런 수순에 한 1년 안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1년 지나면 이제 대선 국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미중 전쟁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미중 전쟁에서 미국도 이제 잔매가 좀 쌓여요. 미국 기업도 손해 보고 세계 경제도 이렇게 침체된다고요. 미중 전쟁이 붙으니까. 그렇죠. 그런 보고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월 말에 나왔어요. 지난 말부터.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 가시적 결과, 좋은 결과를 하나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 좋은 결과 보여줄 수 있는 게 북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 1년 안에 뭔가 가시적 결과 나올 거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결과가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상반기에
뭐 올해 6.12 예, 올해 상반기 6.12가 1년 되는 시점이니까 이때 중국이 중국도 피해를 보고 또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아서 미국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 무역 전쟁의 부산물로서 그 평양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등 뒤에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라인들이 드러나도록 갈 거고,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움직임들이 아주 활발해지고 구체화되고, 그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이 항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파이널이 김정은 동작 그만 승부처는 베이징이 아니라 김정은 맞을래? 아니죠. 아니. 김정은은 이제 승부처가 한반도로 옮겨오는 상황이 올 그러면 이제 한반도로 옮겨와서 중국으로 다시 북한으로 옮겨온다고요. 그렇죠. 승부처가. 그런 시진핑 동작 그만 승부처는 평양으로 이게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평양은 그 부분을 충분히 뭐 계산에 넣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트럼프의 소나기를 피해보자. 그렇게 되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못해요, 얘들은. 시간 끌게 하겠죠. 그 기업들 망할 때 보면요. 그 최고 경영자, 오나 집안들이나 뭐 이런 최고 경영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환상을 갖거든요. 어디서 돈이 들어올 거다, 어디서 투자가 될 거다, 뭐가 잘 팔리게 될 거다. 이 환상을 가지고 가요. 맨 마지막 순간까지. 10개 기업 망하면요. 현실적으로 이거 망한다라고 보고 망한 이유를 제대로 디자인하는 데는 한 군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자기 합리화, 자기 망상 세계에서 살다가 그냥 망해요. 그렇죠. 보통 그렇다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 어떤 한 국가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다 그런 과정이잖아. 그렇죠. 우리 국내에 많은 참 위대한 민족주의자들 그런 반대하겠지만은 나는 그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간단히 요약드리면은 지금 작년 6월부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김정은 동작 그만, 승부처는 베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미국이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 구도는 아마 어떤 일정한 계기를 거쳐서 어느 순간 이제 중국이 충분히 무력화되고,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좀 더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긴장이 더 심해지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 구도가 시진핑 동작 그만, 승부처는 평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뀝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 구도에서 우리 문재인 586 정권이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올인을 한 결과 구도를 잘못 읽었는지, 아니면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희망 상황이 너무 황당했는지 지금 국내적으로는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자유민주 세력들이 뭐 문명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 시련을 넘어서 다시 자유와 문명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체계적인 재길집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좀 두고 보시죠. 전 국내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뭐. 저는 좀 많이 비관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명사적인 세계사적 변화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고 제대로 바라보는 국회의원 혹은 조중동 같은 메이저 언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딱 마지막.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빠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권력 말고 오포지션의 시민사회든 그러든 이 반대파,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한 반대파는 문재인 586 집단이 정체주의, 소위 북한, 우리, 중국 그 3종 세트로 지금 너무나 심하게 경사되었으니까 이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적 대안을 공고히 하는 게 우리 국내적으로도 맞고, 그 다음에
평양의 그 지긋지긋한 이 영생교의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의 이 핵게임 이것도 아주 빠르게는 1년을 두면은 그 다음 넥스트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엄청난 과제가 주어지고 그건 굉장히 그 견고한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상력의 범위를 지금 확장하십시오. 네, 그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그런 세계사적, 문명사적 변화가 우리를 덮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씨앗을 잘 만들어 둬야 돼요. 여러 가지 그 묘목들을.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 문재인 586 유사전체주의 집단을 미워하고 그걸 거꾸로 들으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정신문화, 정치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목을 좀 넓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